안녕하세요. 2차전지 산업을 24시간 밀착 취재하는 24시스텝업의 한주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이 에코프로 BM입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으로 제가 에코프로 BM을 가져온 이유는 지금 시초가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이 에코프로 BM의 하락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유진투자증권에서 매도 의견을 내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유진투자그룹에서 이제 매도 의견 낸 부분이랑 그리고 기사들 좀 체크를 하면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좀 체크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함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오늘 수급도 같이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차트상 계속된 조정이 된다면은 이 구간까지 하락세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그렇고 계속 2차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조정을 피할 수 없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차전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저는 절대 그 2차전지 종목들의 안티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도 제가 조정을 얘기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지금 그런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미래 전망으로 본다면, 앞으로의 전망을 본다면 2차전지 종목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커져갈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최근 단기간에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인 만큼 증권사에서 매도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고, 뭐 탄산리튬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당연스럽게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제가 항상 똑같은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새롭게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 영상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시는 분들은 대응 전략은 좀 내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슈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런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기사 제목도 솔직히 좀 너무 자극적이죠. 에코프로비엠 팔아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굳이 했어야 했나 좀 싶습니다. 어그로서 뭐 기자분들이 당연히 어그로를 끌어서 클릭률을 높여야 되는 건 맞지만 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공급해도 남는 수준. 기사 참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보면은 유진투자증권에서 25일날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현 주가 수준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과매수 영역이라며 이 투자 의견을 매도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목표가는 20만원이고 현재가 대비 6만 8천원이 빠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서 좀 이렇게 얘기를 했나 살펴보면은 이 에코프로 BM은 올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2조 원과 842억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31% 증가하지만 이 영업이익은 41%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고성장을 보이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제는 그 역성장이 이뤄질 거다. 영업이익이 손실을 보면서 영업이익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원인은 당연히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이 양극재 판가 하락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 전동 공구용 양극재는 수요가 부진하고 이 전기차용 양극재는 물량 증가에 따라 판가라고 예상보다 낮은 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양극재 판가는 리튬 가격에 후행해서 정해진다. 리튬 가격은 재고 증가와 중국과 유럽의 전기차 증가폭이 낮아지기 때문에 당분간 의미 있는 반전이 어려울 거다. 또
국내 양극재 업체들의 공격적인 증설로 중장기 마진율 상승은 제한이 될 거다. 국내 양극재 업체들의 설비 능력은 2030년 기준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전기차에 공급하고도 남는 수준이고, 유럽과 일본 양극재 업체들과 경쟁력도 있다. 그리고 이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도 한몫했다라고 하네요. 밑에 보면은 이 에코프로 BM은 미국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이 지속되겠지만 현재 주가는 검증되지 않은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일단 이 검증되지 않은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 이 주가라는 게 앞으로의 전망을 판단을 해서,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을 판단을 해서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검증되지 않은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는 것 자체를 좀 부정하는 단어라서, 솔직히 저는 내용 자체가 딱히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진투자증권이 이번뿐만 아니라 3월 달에도 이 에코프로 BM에 대한 좋지 않은 그 리포트를 냈었죠. 3월 30일 날 에코프로 BM 해외 업체 도전도 만만치 않다라고 이렇게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냅니다. 기존 매수 의견을 적고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을 했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미래 전망은 당연히 긍정적이다라고. 이 분도 그걸 알고 있어요. 에코프로의 미래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나 단기간 주가가 지나치게 빠르게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 이익을 반영해서 당분간 이를 검증할 기간이 필요하다 라고 하네요. 이거는 솔직히 당연한 부분입니다. 이게 주가가 그만큼 빠르게 상승을 했다라면은 그걸 뒷받침하는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역성장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좀 과하게 반영을 지금 하고 있죠. 왜냐면은 그 성장세 때문에, 매출 성장세 때문에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매출이 이제 더 이상 감소한다, 이제 앞으로 감소할 거다, 뭐 단기간이겠지만 어쨌든 3분기는 감소할 거고 4분기도 그렇게 이 추세가 반전이 되지, 단기간 반전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주가에는 당연히 그렇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기 좀 한 번 더 기사를 살펴보면은, 이 에코프로 BM은 미국과 유럽의 3원계 양극재 시장에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캐파 기준 7, 80%에 해당하는 경쟁자들과 소리 없는 전쟁은 지속이 될 거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신규 스타트업, 그러니까 중국 기업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닝보, 롱베이 등 이 중국 3원계 업체들이 이 미국과 유럽 시장 진입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경쟁력 때문에, 경쟁력이 더 강화가 된다면은 이 에코프로 BM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약간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얘기를 해드렸죠. 이 유럽과 미국에서 중국을 엄청나게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이전에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현재 유럽연합에서 중국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전기차 보조금,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어, 중국 전기차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전기차 가격을 일부러 낮춰서 판매를 해서 이 유럽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이 중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징벌적 관세를 부과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배터리 기업까지도 견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은 유럽 진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 한국 기업이 당연히 치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BM이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 때문에 밀리는 일이 앞으로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성장을 하면 더 성장을 했지 중국 기업이 방해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현재 제가 이거는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던 기사인데, 여러분들 저희 채널 들어오셔서
밑에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채널을 보시면은 다 제가 올리는 영상인데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2차전지 아침 시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참고하셔서 아침에 체크를 하셔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해당 기사를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무부,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국내 배터리 업계를 만나서 의견을 청취를 했다. 이 내용이 제가 지금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있잖아요. IRA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이거에 따라서 이 FEOC 즉 해외 우려기관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블랙리스트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대다수 포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원자재 기업들과 이제 협업을 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고 현재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터리 3사,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3사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중국 기업이 이 해외 우려기관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까지 진출을 하는 것이 어렵다. 중국 기업이 미국을 진출하는 것도 어렵고 미국을 진출을 하려면은 우리나라와 손을 잡고 합작법인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 등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모로코 이쪽에 이제 진행을 한다던가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와 손을 잡고 갈 수밖에 없어요. 중국 기업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동반선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중국, 탈중국을 진행을 해서 다른 대응 전략을 또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 기업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조금은 다르죠. 그래서 당장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코프로 BM의 매출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정말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거의 지금 3년간 영업이익이 2배 이상씩 성장을 해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갈 거지만 탄산리튬 가격 하락에 따라서 단기간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은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다 2차전지 관련해서 하방 추세를 계속해서 압력을 지금 넣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뻐라 하고 있을 이 공매도 세력들까지 하방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진짜 정말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간 조정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떨어지는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의 상승을 생각을 해야 되고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절대 추가 매수를 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시장에서도 하방을 가리키고 있고 모든 지표들도 하락세를 가리키고 있고 탄산리튬 가격이 언제 이제 상승 추세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또 실적까지 단기적인 악재 리스크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일정 기간 동안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가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오고 바닥 구간을 형성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아니면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그때 신규 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한테 유리한 시장 참여자들이 유리한 게 아니라 매수를 하고 있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분들 자신에게 유리한 대응 전략을 짜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58만원 구간, 정말 이렇게 고가, 뭐 40만원, 45만원 구간, 이렇게 고가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심적으로 편치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해서 내가 계좌를 열었을 때 그 마이너스 폭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오히려 비중은 더 커지고 앞으로 조금 더 조정이 온다고 한다면 더 큰 손실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매를 진행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단기적인 손절을 대응을 하시고 밑에서 다시 재매수를 들어가는 전략을 짜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도세 더 합세해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유리한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결국 원하는 거는 수익이잖아요. 손실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없습니다. 다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전략은 여러분들이 유리한 구간,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가격대 부근에서 진입을 해야 되고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정 때문에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차피 주가가 오를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 하기보다는 가지고 가면서 반등할 기회를 엿보면서 그런 구간을 우리가 투자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뭐 증권사에서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 리포트가 나오는 것은 전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그래 왔고. 하지만 좋은 시선으로 사실 볼 수는 없어요. 공매도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극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나? 뭐 리포트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기사를 이렇게 자극적이게 썼어야 됐나? 뭐 이거부터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이 너무나도 좀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이제 주가 상승이 더 나올 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조정이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좀 바로바로 선반영이 돼서 실적이 개선이 됐을 때, 다시금 개선이 됐을 때, 우리가 영업이익이 다시 회복을 했을 때, 그때는 더 강한 수급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없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좀 위안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될지 막막하셨다면은 제가 드리는 말로 인해서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도 이렇게 에코프로 PM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 관련해서는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오늘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죠. 외국인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건 아마 USB 증권일 겁니다. USB 증권에서 UBS 증권에서 USB 죄송합니다. 그 UBS 증권에서 74,000주가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 물량이 매도로 찍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키움과 미래에셋 쪽에서 어김없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자, 이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들이 이렇게 왜 매수를 하는지 이해가 사실 안 되거든요. 이제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한데 굳이 왜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지 좀 우려되는 시선에서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되도록 이런 구간에서는 진입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개인들은 매수가 찍힐 것 같고요. 그리고 NH투자증권과 그리고 삼성 쪽에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기간 5일 순매수를 좀 보면은 키움이 8만 주를 지금 찍었죠. 오늘 찍은 거예요. 오늘 최근까지 계속해서 순매도세가 나오다가 오늘 8만 주 이상 매수 물량이 쏠렸죠. 지금 9만 3천 주가 나왔는데 집계된 거는 현재 8만 주가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찍히면서 현재 1위로 올라왔고요. NH투자증권이 오늘 5만 7천 주 매수를 하니까 다 오늘이네요. 오늘 최근 매수한 사람들이 5일 기준으로 해서 순매수 상위를 랭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매수세가 많이 몰린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의미가 있는 매수세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전략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때 전략을 세우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 분석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번 주는 총 3일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추석 연휴로 인해서 그 전날 수급이 또 제한된다는 점 여러분들 그거 감안하셔서 이번 주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